안녕하세요, 금도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래스호퍼의 점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점선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스호퍼의 한 반 정도의 핵심 기능을 좀 이해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래프트라는 개념이나 파티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건데, 이게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그래스호퍼에서 점을 하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점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선을 연결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선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하나의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얘가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자, 이 상태로 라인을 그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값이에요. 얘가 데이터 매칭의 기본값인데, 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이쪽의 컴포넌트에도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점을 만든 순서에 따라서 얘가 이제 0이 되고 1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1이 되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0과 0이 만나고 1과 1이 만나는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인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비유적인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상황 설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구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부장적 가정은 없죠. 다부장 제도는 없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명씩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쩔 건데?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애를 낳고 이 사람하고도 애를 낳는 거죠. 이게 더 생산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은 좀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이제 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런 그래스호퍼의 이런 현상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생산적이다 이거죠. 증식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갖고 있지만은 지금 원래 사실 그래스호퍼의 그 안쪽에 내면을 좀 보자면은 요놈 하나가 클론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 얘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된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보니까 한 명 더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가 한 명 더 있던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남자가 한 명 또 있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왜? 얘는 또 없잖아. 근데 얘랑 연결될 수는 없느냐? 보통은 이제 마지막 번호에 붙습니다. 그래스호퍼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가 이제 사실 증식이 하나 되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 기본값이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의 매칭에 보면요. 롱기스트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티스트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요 값이 이제 기본 값이고 쇼티스트 리스트의 옵션 값으로 선과 연결하면은 이제 이 선은 이제 연결을 안 해요, 얘가. 그래서 얘 마지막을 안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되고, 크로스 레퍼런스는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도 한번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도 만나보고 이 여자가 이 사람하고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을 다 경험한 여자들이 되겠죠. 마치 그 공대 그 홍일점이 그 여자 한 명이 돌아가면서 남자를 만나는 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크로스 레퍼런스. 이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첫째예요. 그리고 얘가 둘째고, 이쪽 보니까 이제 여자애 둘이 있는 이제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째고 이제 둘째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꼭 첫째가 첫째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왜 첫째가 둘째가 더 좋아갖고 나 결혼 안 하면 안 돼. 뭐 그래서 난 둘째라고 결혼할게요, 아버지. 그러면은 결혼시켜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 그래스호퍼의 기본값으로는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팅해서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래스호퍼를 쓰기가 되게 뭐하죠. 이런 경우 우리가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스호퍼는 항상 예측된 알고리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래스호퍼는 첫째가 만나고 둘째가 둘째를 만나는 어떤 기본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둘째를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리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리버스를 하면 얘가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쪽이 안 되고 이쪽으로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내 딸 둘을 이제 다 호적을 파고 둘째를 첫째로 올리고 첫째를 이제 둘째로 올리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점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파티션이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들이 5명 있어요. 6명 있어요. 6명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른 가문을 보니까 딸이 이제 3명이 있는 거지. 결혼을 시키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다 마지막에 다 붙어버리니까 얘는 무슨 죄야? 솔직히 말하면요. 얘 무슨 죄야? 얘가 뭔 고생을 한다고 3명씩이나 결혼해갖고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 되냐고.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데이터 매칭을 하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두리 있게 가자. 그래서 파티션을 나눕니다. 얘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0, 1, 2가 돼요. 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컴포넌트가 파티션 리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3개씩 묶어라. 3개씩 묶어주세요. 하면 이제 3개씩 묶어요. 개수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이제 묶겠죠. 그다음 얘랑도 같이 이제 매칭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제외. 요 놈들은 이제 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선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데이터를 컴포넌트로 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라인이라는 컴포넌트가 뜨겠죠. 이게 점이야, 점. 얘가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고, 얘는 이제 이게 2줄로 가겠죠. 이렇게. 왜냐면 멀티플이니까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그래프트와 이제 플래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아이콘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딱 우클릭해 보면은 그래프트, 플래튼 이렇게 떠 있을 텐데, 보면은 제가 만약에 아들내미가 이제 4마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딸이 4마리가 있어요. 이쪽에도 4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야, 너네도 좀 인생을 좀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고,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매칭이. 근데 이게 너무 루틴하고 제일 지루해.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한 삶 아닌가요? 나는 뭐 태어나서 첫째랑 그냥 연결되는 게 너무 정해진 삶이고 좀 모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다 한 번씩 만나보기로 하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래프트를 가면 전부 파티션이 돼갖고 얘네들이 다 이제 개별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개별로는 다 얘네들이 다 첫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이게 데이터 리스트가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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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나는 이제 이쪽 가문이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첫째도 만나보고 싶고요. 둘째도 만나보고 싶고, 셋째도 만나보고 싶고, 넷째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다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고, 저 여자는 어떻고, 저 여자는 조금 성질이 더럽고, 저 여자는 성격이 좋고, 막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하게 되는 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기능과 이제 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트와 플래튼의 결과는 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의도해서 이제 만든 것들이지만 의도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옵셋이라는 컴포넌트가 약간 그래프트로 출력이 됩니다. 뭐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선 하나를 가지고 옵셋이라는 명령을 했으면은 이거는 사실 그래프트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선을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옵셋에 하나의 컴포넌트에 넣고 연산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가 다 개별 파티션이 생겨서 그래프트 상태가 돼요. 요 개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디컨스트럭트 비렉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만약에요, 얘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제가 만약에 정육면체 비랩을 들고 왔어요. 자, 이거를 디컨스트럭트 비랩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페이스랑 그다음에 엣지랑 그다음에 버텍스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가 6개, 여기서 12개, 뭐 8개,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스에서 한 번 더 디컨스트럭트 비랩을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6개 면이죠. 이거는 이제 플래튼의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다 개별적으로 또 한 번에 분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가 면이 베이스가 물론 증가는 하진 않아요. 베이스가 6개가 되지만은 얘네가 다 그래프트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은 이 면에 대한 엣지가 4개가 생기겠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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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래서 4개씩 6개의 그 파티션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4, 6에 24개의 선이 생성이 되는 거죠. 점도 마찬가지고요. 6개의 면에서 각 점이 있겠죠. 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개의 면 안에 4개의 점들이 출력이 되니까 총 이것도 24개의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얘가 파티션을 나눠놔요. 이런 과정에서 이 뒤로 나오는 것들이 점선으로 보일 거다라는 거죠.